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거대한 놀이터이자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살짝 엿볼 수 있는 모터쇼가 열렸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그리고 비싼 자동차로 채워지는 모터쇼도 요즘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눈에 띄는 친환경차. 자동차 옆에 충전기가 짝꿍처럼 서 있는 것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번 서울 모터쇼도 3분의 1이 친환경차로 채워졌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지키면 좋은 친환경이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필환경 시대가 왔습니다. 기술 경쟁도 뜨겁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는 충전 중이 아니라 거꾸로 전기를 꺼내주는 중입니다. 자동차와 연결된 의자에 앉아 쉬면서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얹은 차도 있습니다. 어디서나 우리를 비춰주는 태양이 바로 무선 충전기입니다. 아무래도 대세는 전기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공룡 기업이 된 테슬라부터 수많은 스타트업 회사들까지 전기 자동차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다른 차가 있습니다. 모터쇼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원 속에 자리 잡은 자동차 한 대. 수소 자동차입니다. 현대는 수소차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 연료 전지도 따로 홍보할 정도로 수소차 개발에 열심인데요. 이런 노력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습니다. 수소차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기 때문인데요. 이번 모터쇼에서도 수소차를 내놓은 건 현대가 유일합니다. 모두가 전기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 수소는 잘못된 선택일까요?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있는 과학체험 시설입니다. 주말을 맞아 놀러온 아이들이 만들기 삼매경에 빠져 있네요.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도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거운 이곳의 주제는 딱 하나, 수소입니다. 문을 연 지도 벌써 3년이 됐다고 합니다. そちらは目に見えない水素のこと、水素社会の将来像を分かりやすく子どもから大人まで幅広い都民の方に理解していただく施設として設立をしました。2019年3月末で約4万1000人となっております。 이제 본격적인 수소 체험을 할 시간. 수소 나들이를 나온 우에하라 씨와 아들입니다. 열심히 페달을 밟자 2개의 통 안에서 공기가 보글보글 올라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아 만든 전기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수소로 뭘 할 수 있을까요? 最初車やりたい。最初に車やる？じゃあいいよ。じゃあ。僕ね、車ね、大好きなんだよ。あ、大好き。じゃあそしたらじゃあお兄ちゃんじゃあここから今作ってくれた泡取るよ。オッケー。はい。 자동차를 움직일 모양인데요. ここからどうするの？これでさ、ここに今風船が入ってるじゃない？でここにこう今作ってくれたのここに入ってるのね、この部分でこれをすると中の風船が膨らむよ。 방금 만들어낸 수소로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가 들어있는 실제 수소 자동차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체험을 통해 아버지도 아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소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水素なんて見えもしないし知りもしなかったんですけど
まあ、実際にこうやって、水素があって、初めて生活に結構周りにいっぱい役に立っているっていうのが分かって、勉強になったと思います。 일본에서는 이런 체험 시설이 아니어도 일상에서 쉽게 수소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バス、水素バス、固形燃料電池で動くバスに都営バスなんですけど、1回乗ったことありますね。子供と一緒に乗って、これすごいバスが来たよ。 우에하라 씨가 굉장하다고 했던 바로 그 수소버스입니다. 도쿄는 2017년부터 수소버스를 시내 노선에 투입했는데요. 지금은 14대가 도쿄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수소버스가 문제없이 다니려면 수소 충전소가 충분해야겠죠? 일본에는 도쿄에만 14개의 수소 충전소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100곳이 넘습니다. 도쿄에 보급된 수소 자동차가 500대 정도니까 충분한 숫자입니다. 충전소에서 만난 수소 자동차 운전자 야마구치 씨도 큰 불편을 느끼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회사 차량이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타고 다니는데 기회가 된다면 구입을 하고 싶답니다. やっぱり乗りたいとは思います。ちょうど今日本でも補助金って言ってすごい買うにあたって補助してくれる制度もあるので、まあゆくゆく機会があればとは思いますけど。 그도 그럴 것이 충전소 수도 수지만 접근하기도 정말 편합니다. 도쿄의 랜드마크인 도쿄타워. 시민과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이 도심 한복판에 주유소와 나란히 수소 충전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충전소와 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는 복합 충전소도 있고요. 일본인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편의점과 손을 잡고 수소 충전 편의점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들입니다. 일본은 내년에 열리는 도쿄 올림픽을 겨냥해 수소 시설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1964년 열린 도쿄 올림픽에 맞춰 세계 최초의 고속철 신칸센을 선보이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처럼 반세기가 지나 다시 열리는 도쿄 올림픽을 통해 일본의 수소 사회 진입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겁니다. 東京2020大会が開催される2020年までと、あと2020年以降を見据えたですね、政策目標を掲げておりまして、それに向けて継続的な取り組みを実施しています。 당장 올림픽이 열리는 내년까지 수소 충전소 160곳이 확보되고 수소 자동차 4만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030년이 되면 수소 충전소는 전국에 900곳, 수소 자동차는 80만 대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회 기간 선수단 18,000명이 머물게 되는 선수촌은 그 자체가 수소 홍보관이 됩니다. 아직은 공사 중인데요. 이 아파트 단지는 수소로 유지가 될 거라고 합니다. 大会後のまちづくりの中ではその水素エネルギーなど新技術を活用して災害時の自立性の確保ですとか快適性とエコな暮らしの両立を図るといったことを目的として環境先進都市のモデルとなる街の実現を目指しています。 수소로 아파트 단지가 유지된다니 주목을 받기는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도쿄와 인접한 가와사키시에 있는 이 조금 특별한 호텔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창고를 닮은 실내 장식이 독특해 보이네요.
하지만 이 호텔의 진짜 특별함은 바깥에 있습니다. 호텔 입구 쪽에 있는 이 커다란 기계 장치는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 잔지입니다. (180개가) 넘는 호텔 객실에서 손님들이 사용하는 전기는 물론 따뜻한 물까지 만드는 기특한 기계입니다. 매일 전기와 온수를 얼마나 만들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제는 호텔에서 쓴 전기의 약 50%와 42명분의 온수를 생산했네요. ホテルとしては、やはり水素で、電気代の3割を担っておりますので、とてもエコなホテルにはなっているかなと思います。 수소를 이용해 호텔을 운영하는 것도 신기한데 더 놀랄만한 점이 있습니다. こちらはですね、ホテルのお部屋に置いてあります歯ブラシとヘアブラシになります。こちらを特別にまた集めてですね、昭和電工さんの方に送って水素でホテルに帰ってくるっていう地産地消になっております。 손님들이 사용하고 버린 칫솔과 머리빗으로 수소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신기한 기술은 일본의 한 화학회사에서 개발했습니다. 2015년부터 연구에 나서 지난해부터는 지역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수소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酸素が十分にない状態で熱をかけることによって燃やすんじゃなくて、蒸し焼きにするようなイメージでやると全部燃やしちゃわないでですね、水素と二酸化炭素に分けることができます。 이런 기술 개발을 요청한 건 가와사키 시청이었습니다. 인구 150만 명의 공업도시 가와사키시는 특히 중화공업단지가 몰려있는 곳인데요. 도시 전체를 거대한 수소 실험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만 관리시설인 가와사키 마리엔도 그중 하나입니다. 주말을 맞아 활기가 넘치는 공원. 무료 바비큐 시설이 있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시민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 지붕은 태양광 패널입니다. 이 지붕은 바로 옆에 설치된 자립형 수소에너지 공급 시스템이라고 하는 커다란 장치와 연결돼 있는데요. 太陽光パネルで電気を作りまして、水素を水から電気分解して作っている形になります。でここで、災害の時にも使えるように水素を貯めていまして、で通常はここで作った電気をあちらの方の建物に、通常の電気と混ぜて建物の方で使っています。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로 수돗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스스로 생산하고 그 수소를 다시 연료 전지에 넣어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를 바로 쓰지 않고 굳이 수소를 만들어서 다시 쓰는 이유는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입니다. その変動を吸収しなして、例えば雨が降ってる日だとか曇ってる時だとか夜とか、エネルギーを貯めないといけないと。ところが電池をたくさん並べると非常にコストがかかってしまいます。ところが水素っていうのは大きなタンクを作ってですね、貯めておけばいいわけで、電池に比べると仮に貯蔵する量が多くなった時にコストが安くなる可能性が出てくるということです。 태양광은 밤에는 무용지물이지만 수소로 저장을 해두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습니다. 今日通ってくる時にも分かったかもしれないですが、海底トンネル、アンダーグラウンドパスを通ってきます。つまりここはアイランド島になっています。なので何か地震もしくは災害が起きた時にここは道路が遮断されると行き場がなくなってしまう。そういう時に災害があった時に市民の方々がここに逃げてきて大丈夫なようにここに置いた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ね。 이 시스템은 기차역에도 설치됐습니다. 승객들이 앉는 의자의 열선. 평소에는 이렇게 역 곳곳에 전기를 공급해줍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이나 비상시에는 기차역이 비상 대피 시설이 되는 거죠. 一つのユニットに対して135ノルマルリューベという容量になっておりまして、
ユニットが2つございますので、そのかける2倍ということで270ノルマルリューベが最大の貯蔵量になります。でこちらの貯蔵量から最大で施設に対しての供給可能時間としましては約2日間。 어디 가와사키뿐일까요? 가와사키 인근의 요코하마는 풍력 발전으로 유명한데요. 풍력 발전소 옆에 수소 생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남는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이 수소는 공업단지 구석구석으로 배달돼 수소 지게차에 공급됩니다. 폐플라스틱과 태양광, 풍력 발전을 이용해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를 배달하고 사용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산업. 새로운 산업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듭니다. 일본이 수소 사회로 가는 이유입니다. 일본의 또 다른 수소 도시 고베. 고베항 인근에는 수소 발전소가 있습니다. 수소를 연료로 가스 터빈을 돌려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아담한 크기지만 일본의 네로라는 대기업 4곳이 참여한 세계 최초의 시설입니다. 일반 가정 2,000세대가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드는데 실제 인근 병원과 스포츠센터 등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발전소를 점점 키워서 2050년에는 원자력 발전소 30개 수준인 30기가와트의 전기를 수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인 만큼 많은 양의 수소가 필요할 텐데요. 일본이 찾은 해답은 호주의 갈탄입니다. 갈탄은 수분 함량이 많은 질 낮은 석탄으로 요즘엔 거의 쓰이지 않는 남는 자원입니다. 이 갈탄에서 수소를 뽑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수소를 액체로 만들면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들어 대량 수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소는 영하 253도까지 온도를 낮춰야 액체로 변하는데요. 별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マイナス253度っていうこの極低温は結構大変だろうと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液化天然ガスマイナス162度という低温の条件をですね、もう今から70年前の人たちがやっているわけでして、いうことに比べると現在のですね、この技術の発達した条件の中でそれよりあと90度だけ下げると。 이미 액화수소 수송선 제작에 나섰고 항구에는 액화수소 터미널도 짓고 있습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코앞까지 다가온 미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수소로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各国パリ協定を実現するために CO2 を減らそうというふうになりますと、LNG ばっかり使うわけにはいかなくなりますので、そこへ行きますとやはり油水素ですね。 導入して、CO2 の削減に資すると持っ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が十分考えられるわけです。そういったところで、この弊社の開発している技術が将来非常に重要になってくるというふうに見ています。 수소는 우주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쓰임새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전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수소 연료 전지에 수소를 넣으면 연료 전지는 공기 중의 산소와 수소를 반응시킵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우리가 잘 아는 H2O, 바로 물이 되는데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이 되는 이 과정에서 다름 아닌 전기가 생산되는 겁니다. 배기가스는 전혀 없이 오직 물만 나옵니다. 모두가 환경을 걱정하는 시대.
배기가스를 내뿜는 자동차는 까다로운 환경 규제 때문에 설 자리를 잃고 있는데요.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유럽입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 독일은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인데요. 당연히 유럽에서도 수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멋진 배의 이름은 에너지 옵서버. 2년 전부터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수소 선박입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이탈리아 베니스와 스페인 발렌시아 등 지금까지 13개 나라 19곳의 항구를 방문했는데요. 16,000km를 항해하는 동안 연료비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봉이 김선달급의 여행을 하는 이 배에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가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로 바닷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들어 채워놓고요. 낮에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밤에는 저장해둔 수소로 항해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 신기한 여행에 나선 건 프랑스인 항해사 제롬의 델라포스와 모험가 빅토리앙 에루사드. 배의 이름처럼 새로운 에너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La particularité de ce bateau, c'est qu'on va fonctionner avec un mix d'énergie renouvelable, de l'éolien, du solaire, de l'hydrolien. On va avoir une aile de traction automatisée. En fait, l'idée, c'est de viser l'autonomie énergétique. Et cette autonomie, elle peut être transposée dans des applications terrestres telles que des bâtiments, des écoles, des hôtels, etc. 2년 전 시작된 첫 항해에는 당시 프랑스 환경부 장관이 직접 응원을 하러 나오기도 했죠. Déjà, autrefois, on m'avait dit non, pas avant 2020, 2030. Et je vois que dans certains pays, et notamment le Japon, c'est en train de se développer. Donc n'attendons pas que d'autres pays aient totalement développé le concept avant nous de nous y intéresser, parce qu'on a des opérateurs. 가는 곳마다 성대한 환영도 받습니다. Welcome in the world of hydrogen. Without CO2, without particle fine, and no noise. Yeah, the new world, a glimpse into the future. It's great to have that here for a few days in Amsterdam. Very proud to be a host of the city, of the boat for the coming weeks. 배 자체가 수소 에너지 체험관이 되기도 합니다. Ce qui veut dire que ces systèmes sont arrivés à maturité et qu'on peut maintenant le transposer de façon industrielle et on va pouvoir avoir de... Investindo na inovação, no desenvolvimento que aqui está, na tecnologia que aqui está, conseguir que isso seja muito importante para precisamente para o desenvolvimento das energias renováveis, para termos um mundo mais limpo e para fazermos efetivamente a transição energética que o planeta tanto precisa. 세계적인 기업들도 앞다퉈 이들의 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여정의 3분의 1 정도를 지나왔을 뿐이지만 그 사이 수소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일본만큼이나 수소 에너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의 이웃나라 독일입니다. 독일은 사실 재생에너지 강국입니다. 지난해 이미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이 35%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10%를 조금 넘는 원자력 발전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어쩌면 그 빈자리가 수소의 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찌감치 국립수소연료전지기구 에노벨을 만들어 수소에너지 연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NOW ist 2008 gegründet worden mit dem Ziel, das nationale Innovationsprogramm Wasserstoff- und Brennstoffzellentechnologie umzusetzen im Auftrag der Bundesregierung, dort vertreten durch das Verkehrsministerium.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이 대거 참여한 NOV에는 10년 동안 1조 8천억 원의 예산이 주어졌습니다. 수소 산업에서 뒤처지지 말라는 확실한 지원이었습니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이 기차의 이름은 코라디아 아일린트. 독일의 최북단 니더작센주에서 운행되는 기차인데요.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한 이 기차는 세계 최초의 수소 기차입니다. 독일의 기차는 대부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 기차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20% 정도의 노선이 디젤 기차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산악지형이나 승객이 많지 않은 구간에 전기 설비를 설치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수소 기차입니다. Arbeitet an diesem Projekt seit 2012 und es ging uns darum, dass wir Alternativen finden zu Dieselbetrieben. Und dadurch, dass man die Windkraftanlagen im Grunde genommen vor der Haustür hatte und durch Elektrolyse eben Wasserstoff sehr gut. 풍력 발전이라는 재생에너지와 수소라는 신에너지가 결합된 신재생에너지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차가 작동하는 원리는 수소 자동차와 거의 같습니다. 수소를 충전하면 지붕에 있는 수소 탱크에 저장이 되는데 이 수소를 연료 전지를 통해 공기와 반응시켜 얻는 전기로 기차를 움직입니다. 크기와 용량을 키운 거죠. 기차가 세계 최초라면 버스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한 덕분입니다. Bis Mitte nächsten Jahres die größte Busflotte weltweit in Köln haben mit 30 Bussen. Dazu nochmal 10 Busse in Wuppertal. Das heißt insgesamt 40 Busse in Nordrhein-Westfalen. Das wird weltweit die größte Busflotte sein. 독일의 서부 도시 쾰른에서는 8년 전인 2011년부터 수소버스가 운행이 시작됐는데요. 첫 운행 당시에는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될 만큼 대단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시민들도 많이 친숙해졌습니다. sehr innovativ. Ich fahre sehr gerne mit dem Bus. Der Bus während der Fahrt ist sehr leise im Vergleich zum Dieselbus. Und ich tue natürlich auch sehr viel für die Umwelt damit, indem ich den Bus fahre oder auch Wasserstoffbus fahre im Vergleich zum Auto oder zu anderen Antriebsformen. 환경을 위해서라면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버스를 운행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수소버스였을까요? Wir brauchen einen sehr flexiblen Fahrzeugeinsatz. Das heißt, Busse müssen bei uns von Linie zu Linie springen können, können eben nicht immer wieder nachgeladen werden am selben Punkt. Entsprechend waren für uns so die batterieelektrischen Busse leider kein Thema. 쾰른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가면 독일 자동차의 성지라고 불리는 슈투트가르트가 나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벤츠가 만든 세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가 태어난 곳인데요. 여기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종말을 앞당기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에 출장을 온 알렉스 씨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Hi, der Julian. Richtig. Hi, grüß dich, ich bin Aris. Hi, zum Hauptbahnhof. Zum Hauptbahnhof? Alles klar. 스마트폰으로 손님과 차량을 연결하는 서비스인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수소 자동차로 손님을 태운다는 겁니다. 2014년 대학 친구 3명이 만든 이 회사는 지금은 독일 내 7개 도시에서 수소 자동차 150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기 자동차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손님이 언제 부를지 알 수 없는 영업용 차량으로 이용하기에는 수소 자동차가 더 낫다고 하네요. Tankvorgang dauert ganz normal wie ein Benzin- oder ein Dieselfahrzeug um die 3 bis 5 Minuten im Tankvorgang. Und ein Elektrofahrzeug müssen wir schon einige Stunden tanken, bis es ganz voll ist. Die Reichweite ist auch ein Vorteil der Wasserstofffahrzeuge. Wir kommen mit 본사가 있는 베를린에 비해 이곳 슈투트가르트는 아직 작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이를테면 율리아 씨 같은 사람들 덕분에요. Der Unterschied ist im Prinzip für mich, dass es günstiger ist. Was mir auch wichtig ist, dass das Ganze CO2-neutral ist, weil die Firma Clever Shuttle nur mit alternativen Antrieben fährt, also Wasserstoff- oder Elektrofahrzeugen. Und so tue ich auch noch was für die Umwelt. 아직 독일에 수소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없어서 전체 수소 자동차는 40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충전소는 60곳이 넘습니다. 당연히 충전이 편리하겠죠? Also in Raum Stuttgart haben wir 5 Tankmöglichkeiten und das Tanken ist sehr bequem. Und es folgen noch weitere Tankmöglichkeiten im Raum Stuttgart. 그리고 충전소는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Ich sagte es vorhin, 2019 werden wir die 100 Tankstellen erreichen. Die Planung von H2 Mobility sagt, dass wir bis 2021 bei 140 sind. Und dann wird es nachfragebasiert weitergehen. Die Bundesregierung hat ein Ziel formuliert, in 2025 400 Tankstellen in Deutschland. 독일의 눈은 바다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화물 운송의 90%를 차지하지만 큰 덩치만큼 오염물질도 많이 배출하는 배의 연료를 수소로 바꾸는 겁니다. 기차, 버스, 카쉐어링의 배까지. 이러다 비행기도 수소로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기 자동차로 가득한 모터쇼에 외롭게 서 있던 수소 자동차. 수소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수소를 외면해서 혼자였던 게 아니라 못해서 쓸쓸했던 겁니다. 원래 강자는 외로운 법이죠. 실제로 수소 자동차를 양산하는 회사는 전 세계 단 3곳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했고 토요타가 뒤를 이어 2014년에 그리고 혼다가 2년 뒤인 2016년에 양산 체계를 갖췄습니다. 현대가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건 빨리 시작했고 열심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현대 수소자동차의 산실은 마북환경기술연구소. 1998년 40여 명의 연구원으로 처음 수소자동차의 도전장을 던진 현대가 본격적인 연구 개발에 나서며 2003년 터를 잡은 곳입니다. 지금은 연구 인력이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연구원 수도 비밀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차인 투싼도,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넥소도 이곳이 고향입니다. 괜한 과장이 아닙니다. 엔진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평가로 손꼽히는 워즈오토의 세계 10대 엔진에 넥소의 수소 연료 전지가 당당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Is that autonomous guidance systems use a huge amount of electricity, and with a fuel cell, they're able to refuel quickly, so they won't suffer the range issues that autonomous vehicles, electrified autonomous vehicles, will suffer from. 왜 벤츠도 BMW도 아우디도 안 하는 걸 하냐며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벤츠와 BMW, 아우디가 한 발 늦었다는 걸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수소차까지 모두 라인업을 구축한 손에 꼽히는 회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쪽 유럽 회사들이 시기를 놓쳤어요. 너무 전기차에 조금 집중하고 그다음에 디젤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가 짧은 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근데 주행거리가 크거나 트럭, 버스, 물류 이런 것들은 유럽이 물류가 엄청 많이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로 만들어 봤더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50km 가고 100km 가고 이걸 무슨 물류를 해요. 실제 아우디는 수소 연료전지 개발을 위해 현대자동차에 수소차 기술 파트너십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회사의 기술을 열심히 따라만 가던 패스트 팔로워에서 이제는 한 발 앞선 기술을 가진 파트너가 된 겁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기차와 선박은 물론 건물과 발전에서도 사용되는 수소 연료 전지는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램, 기차, 빌딩, 말씀하신 빌딩, 그다음에 포크리프트 이런 것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다 사용할 수 있다. 요즘은 수소차라는 표현보다는 수소 사회를 만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10년, 20년 뒤면은 혹시 알아요? 연료전지가 이제 현대차를 먹여살지는 모르죠. 안 쓰이는 데가 없는 수소 연료 전지. 드론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작은 드론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니며 펼치는 군무는 물론 복잡한 조종기 없이 손가락 하나로도 드론을 움직입니다. 드론을 바라보고 손짓만 해도 알아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드론의 쓰임새는 택배 배달부터 인명 구조를 위한 수색, 농업용과 군사용까지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드론의 비행 시간.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춰도 오래 날 수 없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수소 연료 전지 드론입니다. 국내 업체가 만든 이 수소 드론은 각종 장비를 장착하고도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오래 드론을 날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한 중소기업이 제시했습니다. 파란색 통을 매달고 하늘을 나는 드론.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내려올 줄 모르는 이 드론은 10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 업체는 최근 12시간 7분이라는 최장 비행 기록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이런 기록의 비결은 액화수소입니다. 호주에서 수소를 수입하려는 일본의 계획처럼 기체인 수소를 액체로 만들면 부피가 800배 이상 줄어 쓰임새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면 누구나도 일반 사람들이 예측해 볼 수 있듯이 자연스럽게 수소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고 수소 사용량도 이제 늘어날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액체 수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업체는 기체인 수소를 손쉽게 액화하는 장치와 영하 253도의 액화수소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용기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 통에 액화수소가 담겨 있는데요. 수소를 액체로 만들면 부피가 줄어 운반도 저장도 쉽고 공기 중에 나오면 쉽게 날아가 높은 압력의 기체에 비해 훨씬 안전합니다. 영하 253도의 초저온이지만 손에 닿아도 괜찮습니다. 거 보시죠. 이게 액체 수소. 아, 이게 액체 수소예요? 네. 아, 여기다 손대면 큰일 나겠네요. 아니에요. 잠시만 우리가 손에는 얇은 피목이 생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막이 하나 딱 생겨요. 실제 일본에서는 액화수소 충전소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소를 그 충전소에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수소 트레일러 입장에서는 그 기체로 압축된 기체로 이송을 하는 것과 액체 수소로 이송하는 것에는 큰 그 경제성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경제성 분석을 해보니까 액체 수소 형태로 수소 충전소에 옮기는 것이 경제성이 10배 이상 있다. 혹시 모를 수소 누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수소에 닿으면 색이 변하는 염료인데요.
기존의 1세대 염료보다 훨씬 빨리 반응하고 손쉽게 넓은 곳에 뿌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What you do, you make this thing into a tape or into a sprayer, and where the joints on the piping or flanges that might produce leak, you spray it, and the color change you can easily see. 아예 수소를 사용하는 곳에 작업자가 입는 옷이나 장갑에 뿌려두면 작업자 자체가 수소 누출 탐지기가 됩니다. Remember, hydrogen doesn't have a smell, hydrogen have no color, and if it catches fire, has no color to the flame, so it burns invisibly. So it's important that we be able to pinpoint the location of a leak very rapidly. 우리나라도 수소 기술이 꽤나 발전해 있네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을 뿐 우리나라도 수소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수소 자동차 시승 행사인데요. 10년 전인 2009년의 풍경입니다. 2013년에는 수소 연료 전지로 아파트에 전기와 온수를 공급하는 수소타운 시범 사업도 실시됐고 수소버스도 시범 사업을 거쳐 이제는 전기 노선에 투입돼 달리고 있습니다. 수소택시와 수소자동차 카쉐어링까지 수소로 할 수 있는 건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한데 묶는 정책이 없다 보니 우리나라 전체 수소 충전소가 고작 도쿄 한 곳과 똑같은 14개에 불과할 정도로 인프라 구축이 뒤처져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 나선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수소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을 직접 찾아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정부와 지자체, 기업체와 연구기관까지 68곳의 회원사가 참여하는 수소 융복합 얼라이언스도 출범했습니다. 수소 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화석연료 자원 빈국에서 그린 수소 산유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소에너지 사회로 가면 새로운 이제 산업군들이 생깁니다. 수소를 만들어내야 되고 수소를 운송해야 되고 또한 수소를 충전해야 되고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 내에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산업 성장 동력을 원대한 목표에 걸맞는 거창한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2022년까지 수소 자동차는 6만 대 이상, 수소 충전소는 300곳 이상을 보급하고 수소 연료 전지로 원자력 발전소급의 1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2040년이 되면 수소 자동차는 290만 대, 충전소는 1,200곳, 수소 연료 전지 발전량은 8기가와트까지 늘어난다는 계획인데요. 너무 큰 그림이라 실제 가능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점은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또 수소를 많이 다뤄봤고 또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현대자동차 부분이 뭐 거의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도 두산이나 포스코 여러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 테크노산업단지의 에너지기술연구소. 국내 유일의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수소연료전지와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개발된 연료전지 스택을 저희 사이트에 꽂아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시험합니다. 그래서 뭐 출력이 제대로 나오느냐, 뭐 어떤 결함이 없느냐, 뭐 성능은 어느 정도냐, 뭐 보완할 게 없느냐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쭉 돌리고 오케이 되면 그 다음에 출시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내로라 하는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이 모여 365일 24시간 자신들의 제품으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졌다는 현대자동차도 더 크고 더 효율적인 연료전지 개발을 위해 직접 연구동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소 사회, 수소 경제를 위해 밤낮 없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수소가 미래에 사용될 단 하나의 에너지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도 경유로 가는 자동차도 타듯 수소 자동차와 함께 전기 자동차도 거리를 달릴 테고 어쩌면 전혀 다른 자동차가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수소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수소가 유일한 해법이나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석유화학 자체가 무궁무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양적인 요소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는 동안에는 미래 에너지 발굴 차원에서 수소가 하나의 원 오브 댐이 되겠죠. 대체 에너지가 많이 개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 세계가 탄소 프리 사회로 들어서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는데 주목하는 겁니다. 수소에서 그 가능성을 찾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낯설고 먼 미래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수소가 깨끗하고 무한에 가까운 고마운 에너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읽게 될 책에는 2019년이 우리나라의 수소 이야기가 시작된 해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